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특별한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커피 다루고 있는 지역에 대부분 이제 핸드픽을 많이 해요.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돌도 퀘이크도 이제 골라내고 핸드픽을 많이 하는데 이 핸드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 중에서는 이 싱글맘들이 많아요. 남편도 없이 애 혼자 기르고 있는 애들이 애를 얻고 와서 핸드픽 하는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진 커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인건비가 1달러에 불과해요. 1달러라면은 하루에요? 하루에 애하고 본인하고 그냥 세끼, 두끼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에 안 되는 비용인데 사실은 30년 전에도 1달러인데 지금도 1달러밖에 안 주고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핸드픽에서 따로 오는 커피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는 지금 그 생두를 와일드 플라워라고 불러요. 야생화. 여자들의 그 삶이 야생화 같다 그래서 와일드 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워시드와 내추럴을 50대 50으로 브랜딩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 재납품을 하고 있는데 맛도 훌륭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금들은 이제 에티오피아에 핸드픽을 전문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미혼모들에게 네. 그 생활 여건들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지원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그거를 올 적에는 아예 그 시다모 지역과 예가체베 지역에서 몰려서 보내는 커피들이라 그걸 뭐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와일드 플라워 이름을 줄 수는 없고 여기 와서 이제 20kg짜리 지대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제가 와일드 플라워로 내보내고 있는데 많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맛이 아주 좋으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보면은 그게 유지라고 표시하는데 그 언더그레이드가 아니고 유저리 그레이드래요. 그냥 일반적인 상업용 그레이드인데 이 커피 맛은 이디오피아 현지에 가서만이 맛볼 수 있어요. 수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디오피아 정부에다가 와일드 플라워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디오피아의 어린아이들 교육과 모자 복원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와일드 플라워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현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많은 카페들이 사용을 해서 여기 좀 참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미혼모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후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해외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잘 살게 돼가지고 해외 원조를 하는 이제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왜 하게 됐고 그 나라보다 그때는 못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소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전반적인 내용 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커피를 수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제 독점적인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정부 거래하는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뭐 노이마, 스타벅스, 네슬레, 이탈리아 브루카페,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루이스트레프트, 그다음에 뭐 영국의 코스타 이런 회사들이 에티오피아 정부하고 거래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저보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가 한국은 선진국이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만 선진국이 아닌 줄 안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질문을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나는 한국전쟁 관련해서 밥 먹지도 못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하는 어머니한테 젖도 잘 안 나오니까 미움과 쌀 같은 거를 먹으면서 컸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 당시 때 어머니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는 여자라는 표현보다 그 당시 때 어머니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당신들은 굶어도 애는 공부시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각 산업의 여러에 참여해서 일들을 하고 또 국제적인 환경이 그 당시 때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월등한 그런 실력으로 일들 하면서 이런 경제 발전을 일으켜 왔어요. 또 나무도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별고수기 나라에서 50년 만에 세계적으로 아주 이 남쪽은 진짜 풍요로운 살림을 유지할 정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아마 우리 이 대표도 학교에 식목일 4, 5일 나가면 1인당 5그루는 심어야지 집에 갔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 조림을 지금 김 대표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도 기억이 난다면 얼마나 조림을 열심히 했냐는 거죠. 세계의 역사의 조림은 200년, 300년 보고 하는 조림인데 우리는 50년 만에 이런 국토를 푸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나무가 뭐 많이 심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심은 게 아니라 일단 하여튼 벌거숭이 그 산이 너무 싫었던 거야. 물론 그 당시 때 그거를 결정적으로 했던 요인은 우리가 그 집집마다 통로라고 그랬지 석유 골로 그런 거로 밥을 해 먹으면서 나무로 하는 밥을 해 먹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그냥 자랄 수가 있었고 지금 에티오피아가 많이 아쉬운 게 지금도 연료를 다 나무로 떼다 보니까 멀쩡한 산이었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조림을 잘하겠냐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무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말으려면 뗄나무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빨리 밥을 해먹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스나 석유로 전환되지 않으면 절대 조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주네. 우리가 1950년대에 정말 지금의 에티오피아처럼 세계 3대 빈국 중에 하나였어. 너무 가난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과정을 50년, 60년, 7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결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참 안타까운 전쟁이었지만 그때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한국의 자유평화를 위해서 답을 이뤄줬다고. 그 사람들의 공로와 기도로 한국은 잘 이제 커왔는데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걸 영어로 페이백이라고 그래요. 페이백. 근데 그거는 원수의 불만도 돌려주는 것도 페이백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 쓰지 않고 우리는 이 굿일 커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빙백입니다. 되돌려 갚아준다는 거는 좋은 뜻으로 기빙백 하자. 이런 의미로 페이백이 아닌 기빙백으로 전환해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것들인데 가능한 플러스해서 우리가 전에 일을 받았으면 플러스 일을 들어서 일을 도와준다든지.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에티오피아로부터 또는 타일랜드로부터 필리핀으로부터 돈 받으니 거기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30개국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힘든 나라가 많거든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식 자체가 누구한테 뭘 줘도 아주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사람이 대주야 선진국인 거지. 그걸 줘놓고 대가를 바라면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뭘 주면 점수를 왜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네.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죠. 받는 사람은 마음속을 먹는데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고 아직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해. 고맙다는 말을 꼭 들어야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가 없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반의 굉장히.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좋은 일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 이름도 좋은 일 하자. 그래서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또는 참전국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제 커피에 관련된 일들이다 보니 커피를 통해서 좋은 일 하자고 해서 윌커피라고 했는데 굿윌커피는 제조 시설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각 강국에 있는 좋은 원료를 쓰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좋은 커피를 생두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것들이고요. 내 생각에는 가격을 워낙 낮추기 위해서 산지에서 유사한 커피들을 만들어 달라는 건 일종의 국가 체면이에요. 물론 저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원료 값을 줄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줄인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국가의 프라이드를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커피를 좀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시그니처급을 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유명한 스타벅스도 리저브 매장을 만들어서 좋은 커피를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 각 모든 회사들이 이제 리저브 매장을 만들어서 시그니처급 이상의 커피들을 갖다가 이제 좋은 거 하는 건 좋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래도 부탁하고 싶은 건 국민들 대부분이 커머셜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이 커머셜 커피들에 대한 그 등급 기준에 너무 떨어지는 커피들은 좀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잘 쓰고 싶고 산지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 한국에 오선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로우 프라이스만 요구하니까 결국은 그레이드 자체가 로우 그레이드가 돼버리니 우리 사람들이 로우 피플이 되는 것이 부끄럽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가 커피의 어떤 가격의 기준대가 지금 1,500원이에요. 근데 좀 비싼 커피는 그럼 가격대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스타벅스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가격이 6,000원대였는데 그때 그 4,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밥 한 끼 가격이랑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를 먹는 게 밥 한 끼만큼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근데 지금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국밥을 어디 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근데 지금 커피는 1,500원대까지 떨어졌고 일반 커피는 3,000~4,000원이기 때문에 이 갭이 있어요, 현재.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식사 한 끼가 11,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갭 차이만큼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한국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조금 있어요. 제 느낌에는 만약에 고급화된다면 한국이. 그래서 그런 고급화되는 시장 안에서 커피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두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힘을 써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해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되신 분이고 에티오피아 커피가 스페셜티, 그러니까 맛과 향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적합한 커피이긴 해요. 왜냐면 향이 달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여서 고급 커피에 대한 고민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나 뭐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아서. 커피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사람들 생각에는 원두에 있다고 보는데 원두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없죠. 카페가 임대료가 얼마짜리며 거기에 인테리어를 얼마짜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커피도 사람들이 아까 취향식품이 눈으로 보는 취향이 달라져야 되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기운도 다르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글레이드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류사에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있는 곳에서 커피 한잔 먹고 그 한 잔에 2만 원 줘도 아깝지가 않죠. 눈여기 저기 앉아있다 보니까 뭐 탤런트 누가 볼 수 있었고, 그런데 뭐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나 만난다면 그건 1,500원짜리 커피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환경에서 먹는다에 따라서 커피값이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 원두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이왕이면은 좀 원두는 조금 더 높게 써달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족보도 없는 커피를 쓰려다 보니까 꼭 강하게 로스팅해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커피를 만드는데 그걸 우유로 눈속이면서 라떼를 만들어가지고 달달한 맛을 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커피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런 커피를 보고 로스팅한 것만 봐도 커피 공부를 웬만히 한 사람들은 어느 커피가 어떻게 브랜딩된 걸 알 정도의 수준의 로스팅을 좀 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를 한번 같은 도 앞으로는 커피도 매장에서 쓰는 커피는 물론 좋은 커피도 쓰겠지만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커피값은 앞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낸다면 아마 실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에디오피아 커피 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는 과연? 에디오피아 커피는 전체적으로 그 본향을 그대로 하려면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됩니다. 투입 온도를 낮춰서 해야 되나요? 아니 뭐 투입 온도는 같은데 배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하는 거고요. 보통 얘가 체페 같은 경우는 같은 에디오피아 커피들 중에서 워시드 같은 경우는 껍질이 얇아요. 살갗이 좀 아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 살결.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라 같이 조금 좀 두꺼운 커피, 진마 같은 이제 커피들은 살깔이 조금 두꺼운 편이니까 그거는 약간 그 CT급 정도에서 로스팅하면 아주 재미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브랜딩한 것이지만 에디오피아에 나는 산미가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달한 맛만 좀 끌어올리려면 풀시티까지 가지면 에디오피아 커피가 풀시티 가면 다 망가지는데 안 망가져요. 풀시티 가지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 커피는 바로 먹는 것보다 한 달 정도 지나서 먹으면 된장에 묵은 된장 맛처럼 맛있는데, 아까 어떤 그 사람들이 오셔서 방금 만든 커피를 내리는 것과 좀 숙성이 좀 된 커피를 내리는 건 어떤 차이인가요? 있는 거 보다 묻길래 간단해요. 쌈장하죠, 쌈장 또는 막장. 이거는 방금 뭐 볶은 커피처럼 바로 내리면 그 맛이에요. 숙성돼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만들어 쌈장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커피를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낮은 온도로 해서 한 달 가까이 숙성시키면요 아주 맛있는 된장처럼 아주 제법 괜찮은 맛이 올라오니까 그대로 커피는 탁탁 볶아서 빨리 먹지 마시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푸시티 했어도 한 달 정도 묵혀두면 숙성이 기가 막혀져요. 그러면 본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맛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갓볶은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잘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겁니다. 겉절이로 김치찌개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좋은 팁 너무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없어요. 너무 비밀스러운 우리 노하우를 너무 많이 노출시켰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건 또 다음 기회로 하시지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